안녕하세요. 서각경제입니다. 주말 시장 첫 번째 시간 멘탈을 부여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2021년 7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모든 자산의 상승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내 연봉 또는 10년치 연봉 또는 타인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잠시 하락이 시작되었고, 하락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마다 잘 나눠서 단가를 내려낮춰 놨다 그러면 현재 가격 정도도 평단가가 꽤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가경제는 세계 시황, 국내 시황을 종합해 볼 때 결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상 간다는 것은 모순되는 생각이란 생각이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1월 현재 주식과 비트코인, 부동산 상승 또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증권 시장이 죽는 것을 못마땅한 세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 추세로 봤었을 때는 2000포인트가 상당히 만들어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 외인 수급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기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짝 쫄아 있습니다. 외인이 조금만 수급을 흔들기만 해도 심하게 털어나가 버립니다. 현재 수급을 보고 있으면 작년 10월과 12월 때처럼 개인이 매수하도록 계속 꼬시고 있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급은 개인 수급은 정말이지 2021년부터 봐왔던 수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거, 과연 이런 시장에서 2500포인트를 적은 수급을 통해서 만들게 될 건데 과연 개인이 꼬셔질까? 충분히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개인이 없는 기간대 개인 수급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에 주식 종목을 사는 것이 나쁜 단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면 추후에 서가경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그 부분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일전에 2010년 이후 현재 코스피 종목 1880 종목을 가격을 봤었을 때 대부분 3300을 갔어도 100 종목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2021년에 고점이었던 가격을 재탈환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또는 내 종목이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상승 전환점을 확인하여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전반적인 실적, 주식은 실적이다. 실적이 올라야 주식이 오른다. 고로 실적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점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회사 영업이익이 연 15% 이하인 회사들은 미래가 암울할 것입니다. 유보율이나 기존 자산을 매각해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100개의 회사 중 70, 80개의 회사가 회사 운영할 돈으로 개인이 앉아서 채권 투자나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벤처기업, 자영업이 많이 생겨난 부분이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크게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통해 3%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의 가치가 회사 오너에게 15% 이상의 이윤을 가져주지 못한다 그러면 일을 할 이유도, 일을 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산업적, 선택적 노동에 대한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 전에 산업적인 선택폭이 넓었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회사가 1%만의 노동으로 이윤을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업이 구려도 노동이 허접해도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39년간 금리 또는 채권 시장의 추세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것인데 이번 시즌에도 과연 40년간 상승을 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관념이나 이념에 있어서 믿고 가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다 보면 3,000포인트 이상의 지수에 물려 있는데 주식, 단가가 과연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적인 꿈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3,000포인트 이상일 때 가격에 주식이 있다면 3,000포인트 이후 하락하면서 10번의 이상의 기술적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을 줄 때마다 위에 가격에서 털고 밑에 가격에서 다시 매수하여서 단가 조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서가경제가 현재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당신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반등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가격도 3,000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추후에 이제 발생될 서가경제 시나리오상 2,300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700포인트, 1,000포인트 이하의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과연 그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인 것이고요. 저는 공포의 주식을 살 계획입니다. 그것이 2023년에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국내 시장 시황입니다. 현재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가파른 금리 상승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겹치면서 제2의 금융권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PF 대출 규모는 140조, 이 금융이 빌려준 금액은 9조가 됩니다. 이 금융권의 PF 대출 규모가 100조를 넘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특히 국내 보험사의 2021년 부동산 PF 대출의 총 잔액은 42조, 이는 국내 18개 은행 PF 대출 잔액인 29조 원보다 13조가 많은 수준이랍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 금융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시장 냉기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부동산 금융자산 중 비아파트 비중은 85%, 후분양은 65%에 이릅니다. 반면 시공사, 신탁사가 건물 공사를 완수하겠다고 밝힌 책임준공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분양시장의 위험도는 증폭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고객 76%가 다중채무자라는 것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의 결정을 하면서 PF 시장의 위험 노출액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 노출액이 커지면 다중채무자의 상한 부담과 금융회사의 줄도산이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업계는 제2금융권 중 올해 산업과 신용 등급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곳은 저축은행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축은행권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총자산 순이익률 ROA는 2021년 3분기 및 3분기 말 2.1%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4%, 1년 새 0.7%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국내 PF 문제가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6월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이 이제서야 12월부터 해서 한두 개 나오더니 이제는 글들이 한 20-30개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은 국제 시황입니다. 미국이 목요일날 12월달 CPI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6.5%, 실제가 6.5%가 나왔고 아직은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또 이용해서 월가는 주식 상승을 부추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 달러 투자에 있어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일본이 미국채를 던지는 덕에 달러 지수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가경제는 이 부분을 미국 간 일본의 전해 전쟁이 시작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인 만큼 판단하지 못한 부분,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내용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YCC란 일본어인 2000년대부터 아베노믹스라 해서 국채를 국가가 사는 특이한 형태의 국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2022년까지 이어온 이후 작년 아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신두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 친구분도 올해 임기가 4월에 이제 쫓겨날 듯 싶은데, 그런데 이 친구도 아베노믹스 신두름을 지금까지 오다 10월 달부터 해서 현재 이제 이 판을 깨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탠스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금리를 상승하는 쪽으로 돌리고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계획을 튼 것인데, 아무리 큰 일본이라도 늦은 건 늦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욱이 일본스러운 일전에 말했던 인류국가론 체제에 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과거의 일본을 다시 부상시키는 것을 막 나가는 중국이 있다면 이제는 뻔뻔한 일본이 미국과 아주 아삼육이 되어서 금융적, 방위적 협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금융적, 방위적인 부분에 있어 미국과 관계가 어디쯤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지난번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부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는데, 현재 이런 모든 전반적인 외교 부분도 저는 지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베어 터질 것 같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정치적 색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무언가 몹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 샜는데 미국 일장가 그 옆에 일본 까불이가 합치면서 옆반의 짱인 중국인이 멋쩍스럽습니다. 반에는 반도체 공부 잘하는 한국은 과연 어디쯤 끼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현 상황이 달러 지수는 1400에서 1200까지 내려간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지수는 113 정도에서 지금 한 104인가 103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1200원대에 와 있다 보니 원자재가 다시 또 부글부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FOMC가 가만히 있을까요? 달러 또한 다시 1400원대 상승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달러 지수 조정 구간, 달러 지수보다는 원달러 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1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2023년 1월 19일 목요일부터 미국 미상한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재무부는 미국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에 상향된 기준으로 31조 4천억 달러 수준이고, 앨런 장관은 현재 재무부 특별 조치로 정부의 채무를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6월 초 이전에 현금과 특별 조치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답니다. 재무부는 공무원들의 퇴직,
장애 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했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게 되면 디폴트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앨런은 또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하는 것이 새로운 지출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과거의 양당 의회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법적 의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미국인의 생계, 글로벌 금융 안전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실제로 과거 미국 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2022년에 미국 역사상 유일한 신용등급 강등에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 그 사이에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전문가들이 50bp를 6%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저는 다가올 19일 앨런 미국 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뉴스들이 쏟아질 것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란 이슈가 되면서 연준이 보다 빠른 물가를 잡기 위해 금융 안전화를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좀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50bp를 선택을 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앞으로 남은 2주간 꽤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빈곤국, 신흥국, 부실 기업들이 자빠지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원자재 값이 2주간 뛰어오르고 달러도 다시 1,400원까지 뛸 것이고 우리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를 금융 파국에 따른 환차 이익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아사뮤 기대민 일본이 팽당한 한국을 제끼고 1에서 3차 산업을 독식하거나 중국 시장이 할장이어도 미국과 손잡고 있는 명분으로 한국을 양쪽으로 팽당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진짜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기에 또한 그러기에 서가 경제는 달러 지수보다 원달러보다 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연 부랴부랴 참여한 채권 시장 과연 성공한다 해도 우리나라 국채가 일본채로 쏠리게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일본은 정말이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또 내 투자에 있어서 달러 부분입니다. 암 같은 존재입니다. 암 같은 존재야. 정말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드는 한 주입니다. 혹상 망해라. 아멘. 아마비타불. 할렐루야.